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26년 경호년 새해를 맞아 각별한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동료 연인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해를 맞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가 2026년 의정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제4대 의회의 남은 임기는 약 6개월입니다. 시민의 선택을 다시 받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전처럼 많은 계획을 새롭게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짧다고 해서 가볍게 갈 수는 없습니다. 속도와 책임을 모두 잃지 않고 남은 시간 한순간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선거가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겠지만 그 바람이 시민의 삶을 향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민과 함께 뛰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는 2026년 신년사도로 승풍파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풍파랑은 평생말씀, 바람풍, 파팔파, 물결남, 먼 곳까지 부는 바람을 타고 끝없는 바다를 헤치며 배를 달린다 라는 뜻으로 2026년 경호년을 맞이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묵묵히 헤쳐나가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는 세 가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생 현안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가지겠습니다. 셋째, 다음 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마무리와 준비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이 의정활동의 출발점이자 기준입니다. 교육, 복지, 경제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과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말이 아니라 성과로 연결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최근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지금 국가 균형 성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단순한 행정개혁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며 행정수도 완성의 과정과 반드시 연결돼야 합니다. 대전 충남 통합 논의와 관련해 우리 의회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 어떤 행정 개편도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주변화시키면 안 되며 오히려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이 상생하는 구조로 이어져야 합니다. 충청권의 변화는 세종을 지켜갈 수 없으며 세종을 중심으로 설계되지 않은 통합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의회는 국회, 중앙정부와 연대 속에서 세종시법 개정과 제도적 기반 보완에 힘을 보태며 세종이 국가 균형 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대외 전환을 강조하는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 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수도를 4급 체제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행정 수도 세종의 위상과 중부권의 중심 역할을 분명히 한 방향 제시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 같은 국가 전략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세종과 중부권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방역 협력과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협치 강화 역시 의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집행과의 협치는 원칙 위에서 더 단단하게 실천하겠습니다. 갈등이 아니라 대안과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방의 책임이며 시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짧지만 매우 중요한 6개월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는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고 성과로 보여주며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가 됩니다. 새해에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
그리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주시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진행을 하면 소속과 상황을 말씀하시고 질문의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있습니까? 김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현대일보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말씀 중에 새해에 현장에서 시민을 통해서 답을 찾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한 해 의정활동 하시면서 현장에서 우리의 의정 활동을 위해서 실제로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그런 것을 느끼고 체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신 사례가 있다면 듣고 싶고요. 또 아울러서 좀 아쉬웠던 점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그랬다시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경선거 감사나 회의 이전에 직접 현장에 가서 시민들 찾아뵙고 민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선해야 될 부분들 직접 듣고 와서 논의해서 좀 해결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딱히 지금 한 가지 두 가지를 꼽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 한 해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헬스코 이전이 좀 쟁점이 이슈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무부라든지 아니면은 성평등 가족부로 명칭 맡은 여가부가 좀 조속히 개선하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는데 이게 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추가로 여쭤보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답을 찾고 또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결했던 부분들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상임위원회별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또 질문하실 기자님 있습니까? 네, 최현수 선생님.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출마를 하실 것인지 내가 물어보려고 했죠. 네. 지금까지 징크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국회의원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이걸 한다거나.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저는 의장을 했다고 해서 다음번에 더 높은 도약을 위해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고요. 저한테 이제 시민들이 일을 하라고 또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하는 게 맞는 거고 또 부름을 받는다면은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 부름에 맞게끔 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그 뜻은 출발 안 하겠다 이 뜻보다도 여러 가지가 열려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예, 이문성 기자님. 예, 오태현 이문성 기자입니다. 제가 작년에요, 나성동의 역사 공원을 시에서 인수, 의회에서 점검해서 인수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를 또 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좀 알아보니까 올해는 도저히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일단은 시설을 인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강해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27년도에 이제
국제 행사도 있고 또 올해 또 선거도 있고 하다 보면 어영부영 또 올해 그냥 지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인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점하고 또 남은 기간에 좀 의회에서 좀 심도 있게 좀 점검을 한 다음에 원활히 인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런 기회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나성도 역사공원이 LH로부터 우리 시로 인강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는 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LH가 행정청으로부터 이관받기 이전에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해보고 또 개선할 부분들은 그 담당 기관에다가 말씀드려가지고 좀 개선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관받는 그런 이제 제도를 저희 의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올해라도 한번 가동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서 검토해서 공공시설물 인정관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든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든 직접 가서 좀 점검해보고 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미흡하게 저희가 이관을 받으면 추후에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긴 하나 방금 전에 이제 김원석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계속 방치됐던 것들이 좀 문제다 보니까 또 내년도에 저희가 국제행사를 또 치르지 않습니까? 하계 세계 대한 경기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좀 빠르게 좀 보완이 돼서 인수를 빨리 받아서 그 이후에 저희가 좀 부족한 점들을 다시 채워나가는 부분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김종 기자님. 예, 경충일보 김정기자입니다. 네, 그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의장님께서 그 세종을 중심으로 설계되지 않은 통합은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의미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지방 소멸이나 아니면은 균형 발전의 문제 때문에 지금 5급 3급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제 5급이라고 하면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그리고 대경권과 영남권까지 이르는 5급이고 3급이라고 하면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르는 3급인데 앞으로는 이런 5급, 3급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 균형 발전이나 지역 소멸의 해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첫 출발점인 지금 충청권, 대전, 충남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저희 세종시는 뭐 대전, 충남이 통합한다고 해서 휘둘리거나 그런 것이 아닌 5급 3급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대전, 충남의 통합은 그런 이제 앞으로의 균형 발전을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첫 스타트고 첫 단추를 깨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가는 그런 발판인 거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대전이 충남이 통합된다고 해서 뭐 흡수되거나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실 텐데 그거는 전혀 별개로 5급 3급의 체제로 가는 첫 단추 중에 하나인 대전, 충남 통합이고 저희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 어쨌든 지금 기존 뭐 사실화된 국회 세종의사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그 5년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에서 마지막을 업무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하지 않고 우선은 대전 충남이 앞으로의 행정 통합을 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우선은 뭐 도울 부분이나 아니면 좀 도움을 받을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좀 잘 봐야겠다. 그리고 한 3월 정도면은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대전 충남.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다양한 전략들을 세워서 그 이후에는 우리에 맞게끔 전략을 펼쳐나가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질문하실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세종시의회는 우리 이제 전체 이름에서 보시듯이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죠. 그래서 특별하다고 보는데 여기 6개월 동안이나 그 의회
우리가 세 가지 집중을 한다고 하는 두 번째 행정수도 완성, 법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하겠다. 그런데 뭐 많이 주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6개월 동안이나마 세종시 의회가 법적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 어떠한 뭐 좀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야가 함께 있는 의회이기 때문에 뭐 속 의도는 같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뭐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른 점도 있는데 좀 어려움,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하는 데서 여야가 모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 혹시 없는지 좀 알고 싶어요. 네, 저희가 남은 6개월 동안 세 가지에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첫째 민생 현안을 현장에서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신 것 같은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가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총 5건의 행정수도 특별 법안이 발의됐거든요. 그 처음에 이제 김태년 의원님께서 2020년도에 국회에서 발언하실 때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법이 좀 마련이 돼서 김태년 의원님 이외에도 지금 지역구원이신 강준현, 김종민 의원님이 또 발의를 하셨고, 또 비롯해서 뭐 황운하 의원님, 뭐 염태영 의원님, 복기양 의원님 등등 지금 5건이 이제 법이 발의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필요한 부분들 행재정적 지원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의회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결의안이라든지 아니면 건의안 뭐 채택해서 중앙정부나 아니면은 각 기관에다 꾸준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 5개 법안이 좀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좀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소통하면서 협력해야 될 부분들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가지겠다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야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19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17명은 민주당, 뭐 7명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신데요. 사실 저희가 국회나 막 이런 이제 중앙 정치는 극명하게 당이 나뉘기도 하는데 좀 지방의회나 지방정치는 생활정치다 보니까 또 시민들하고 긴밀하게 가까이 있는 거라서 크게 뭐 정적인 색깔보다도 저희가 부딪히거나 뭐 그런 일들은 없고요. 다만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제 좀 바뀌었던 부분들이 생겼다 보니까 저희는 좀 달랐었죠. 예,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궁금한 기자님. 궁금합니다. 보통 교육에 관련하고 재정 판매 관련해서 있고 있는데 지난 회의 때 보통 교육 때 한정 방식 개선 촉구 기재안이라는 거를 채택을 했거든요. 거기하고 재정 판매 학교 반환하는 것도 이제 같이 발의는 국회의원 의원 7분이 발의를 했고 거기에 참여하신 민주당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사진 찍을 때만 의장님 뒤에 계시고 뭐 몇 분이 한 3분들과 같이 사진을 같이 찍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개선 규칙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시민단체가 요구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요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장님이나 세종시의 시의회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는 동의하나 또 선거를 앞두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자극적으로 좀 써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기존에도 지금 시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좀 임박해서 이런 부분들이 막 논의되고 하는 것들이 쉽다 생각이 좀 들면서도 어쨌든 뭐 보통경부세 산정 방식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하나 사실상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다가가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100이라는 그 한정된 그 숫자 안에서
이 전국에 있는 공통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가져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더 산정해달라고 하면은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세종시법에 재정 특례를 담아서 부족분에 대해서 좀 특례를 받는 부분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 올해가 이제 일몰이 됩니다. 2026년도까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어떠한 전략이나 아니면 대안이 좀 제시가 될 것 같은데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고등 교수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그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고 하면은 참 감사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될 가망성이 쉽지는 않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행안부 출신이 우리 최근 시장님께서 진작에 좀 소송을 하던가 아니면은 건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선거 6개월 앞두고도 막 해봤다. 이거는 사실 실효성 문제도 있고요. 되지 않는 부분들보다 좀 에러 소비를 하는 것보다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다가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 기점으로 해서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찍고 안 찍고는 뭐 의원님도 한 분 한 분마다의 개별 자유의 의사니까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강제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기자님 있습니까? 네, 권호준 기자님. 4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세종시 의회 건립소리 돼서 뭐 일한 게 없다 이런 얘기 많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회하고 시하고 소통이 안 돼서 세종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줬다 이렇게 사실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간에 얘기 드리는 소문은 세종시 민주당 시당 쪽에서 한 70% 정도 불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세종시하고 세종시 의회하고 당이 달라서 어떤 그런 충돌이나 이런 관념이 틀려가지고 세종시가 일을 못한 게 결국은 시민들이 다 고스란히 피해를 봤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점으로 들어가 보면 저도 행정복지위원장 하면서 처음 예산안을 맞닥뜨렸을 때 좀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현재 세종시 사기 시정부를 응원하고 또 누구보다도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 입장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비축제가 4억 정도 올랐었는데 당장 이제 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저는 이제 하는 거에 굉장히 찬성을 했었고 2억을 증액해서 6억으로 처음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폭망해서 시민들한테 질타받고 그때 막 여러 문제점들이 생겨가지고 참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이외에도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만약에 저희가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하면 25년도 휴업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그 시비를 그 어마어마한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었을까. 물론 하는 거에 있어서 찬성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도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뭐 국제행사 부르면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실효성 문제에서는 큰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임기 초반에 이제 그 임원 추천위원회 그 위원 추천 구성액 때문에 말이 오가고 많아서 이제 시에서 대법원에 이제 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임원 추천 구성을 시장이 2명으로 하니 3명으로 하니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작년에 이제 최근 일인데 저희가 승소를 해가지고 모든 소송 비용을 지금 시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좀 발목 잡기보다도 진정한 견제 감시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시민들이 오셨을 때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은 멱살 찌푸리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의회 역할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실 기회는 있습니까? 예, 예, 그냥 마이크 없이 할게요. 최근에 강선 의원이 지역의원 정수제도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인당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배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다른 광역 시도하고는 다르게 세도시법의 근거에서 의원 정수가 되어 있어요. 다른 광역 시도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최소 지역구 19 그리고 최소 22명이요. 다른 광역 시도는. 하지만 더 많죠. 근데 우리 시는 17개 광역 시도 안에 들어가지만은 그 세종시법의 의원 정수가 근거하여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지역구 18개 그리고 비례대표 2명으로 되어 있어서 좀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종시법에서 이거를 빼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앞으로 도시가 큰 차이에 나갔을 때 이 부분에 이제 너무 공직선거법에 의존하면 되지 않고 이 세종시법에 담겨 있어야 우리가 더 어떤 그 특례 부분이나 아니면은 유리한 부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좀 불리하죠. 불합리하고. 근데 만약에 최근 3년 동안에 인구가 조금이라도 상하고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근거라도 되고 할 수 있을 텐데 39만에서 정체되어 있는 게 한 3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연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의원 정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한 명의 그 부부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또 의회 내 직원도 늘어나야 되고 사급 서기관들도 늘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영관에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부분은 네, 뉴스 오정원 기자입니다. 좀 전에 핸드폰 기산 이전에 대한 말씀을 드려주시긴 했는데 혹시 의회 차원에서 법무부나 여가부 조속 이전 수정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4대 의회가 거의 막바지인데 한번 의원님들이랑 논의해서 좀 조속히 조처가 내려올 수 있도록 건의안 채택하는 방향으로 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기회는 있습니까?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을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간단히 개별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 의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전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오찬장 쪽인 서산도 부분에서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1시 45분까지 식당을 이동하셔서 오찬 간담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